그거는요 저거 챗 GPT를 보고 첫 단계에서의 그런 단축 게임이라고 할까요? 잘 안 되는 고객님들도 사실은 많이 계시는. 나는 이러이러한 형태로 이런 돈을 일본에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 머릿속 가지고 팀장님 만나러 가면 되나요? 네. 왜 이제 오셨어요? 이 꿀템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 채널에 뉴페이스가 오셨어요. 오늘은 사실 부동산 얘기 아니고 더 광범위한 얘기 하고 싶어서 그건 이제 제가 떠들 수 없고 전문가가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무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오게 됐는데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마다 회계사무소라는 곳에서 일본 법인의 세무 컨설팅 그리고 세무 고문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혜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장하셨는데 네. 이렇게 대단한 또 유튜브 채널에 오다 보니 너무 긴장이 돼서 사실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 정도로? 예. 오늘 얼마나 재밌는 얘기 해주시려고 잠도 못 주무시고 세무 컨설팅이라는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 근데 저는 좀 정확히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5월이 이제 곧 종합 소득세 신고의 달 아닙니까? 그런 연말 결산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일본에서 법인을 차려서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료를 받는 사람이니까 그런 수입과 지출을 좀 관리해주는 세무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데 팀장님께서 하시는 업무는 개인, 법인 둘 다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무라고 보면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죠. 개인의 세무가 있고 법인의 세무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도 양쪽이 다 있어서 한국에서 말하는 종소세 신고와 같은 개인의 소득세를 신고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법인으로 운영을 할 때는 법인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는 법인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소비세 등등의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일체를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주력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는 법인의 세무 고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는 기존에 설립된 법인을 일본에서 잘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무 신고라든지 회계 기전부터 시작한 세무 신고까지 토탈 일식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거나 일본에 이제 사업을 전개하고 싶으신 고객님들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실 때는 어떤 식으로 일본에서 법인을 운용을 하면 될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그 전에 뭐가 있는지 일본에서 법인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주실 때 제가 그 고객님들의 니즈를 히어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세무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제가 처음에 팀장님을 만났을 때 저는 이제 법인을 이미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많잖아요. 법인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가장 처음에 그렇죠. 질문일 거고 예. 우리나라처럼 사업자 번호가 있나요? 일반 과세자? 아니면 간이 과세자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팀장한테 막 여쭤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팀장님이 진짜 AI야. 이거 어떻게 해요 팀장님? 하면은 그거는요 저거 챗 GPT를 보고 내가 궁금한 모든 것. 그렇죠.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측면에서 또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능한 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올해 매일경제하고도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작년에 한국에서 일본 투자를 위해서 송금한 금액이 최대액을 찍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아까 사업을 전개하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법인의 확장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한국인들이 일본에 뭔가 사업을 계속 진출하는 거를 많이 봐오신 것 같은데 어떤 사장님들이 많으셔요? 좀 그게 궁금해요.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업종이라든지 업태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고객님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담당을 하면서 보는 법인들이 30법인 정도가 존재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미용과 관련된 혹은 뷰티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예를 들어서 자사의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상품을 판매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요. 티르티르. 그렇죠. 게임과 관련된 분들도 계셔서 자사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판매하는 그런 게임을 일본에서도 런칭해서 제공하는 고객님들도 계시고요. 반도체를 제작하고 판매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혹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떠한 설비를 만드시는 그런 회사들도 계시고요. 다양하게 많습니다. 다양한 방면의 비즈니스를 다루는 법인들이 일본에 이제 진출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많이들 계십니다. 한국인들이 똑똑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 기업분들이 일본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많이 느낍니다. 제가 오늘 또 특히 이런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준비하자고 했던 것도 사실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 아까 뭐 티르티르랄지 뭐 대기업 이야기들은 많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중소규모죠. 작은 사장님들도 정말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방면으로. 맞습니다. 한국 회사들도 정말 많고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뭐 음식점이나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속속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 보면서 저는 이제 일본 와서 지금 좀 생활하면서 여러 방면의 사장님들 만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표님들을 많이 뵀는데 그분들이 가진 노하우라든지 그런 리소스가 정말 대단하시고 너무 다양하시고 항상 많이 배웁니다. 업무를 하면서. 나이대 여쭤봐도 돼요? 저는 20대 후반입니다. 아니 20대 후반이 벌써부터 이렇게 스마트하게 근데 그 대표님들은 나이대가 어때요? 대표님들은 젊으신 분들은 50대 정도이신 것 같고 보통은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다양하시구나. 그럼 젊은 창업가들도 있나요? 그럼요, 많이 계십니다. 30, 40대에서 창업을 하셔서 일본 산업에 이제 참전을 하시는 고객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다고 뭐 연령대가 다르다고 해서 뭔가 사업 아이템의 그런 퀄리티에 문제가 있다거나 퀄리티가 뭔가 다른다거나 하는 이슈는 전혀 저는 느낀 적이 없고요. 오히려 그런 젊은 피의 열정을 살린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조금 더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같은 것도 대표님들 중에는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환경은 주어진 것 같아요. 창업 자금도 많이 네. 주고 공간도 제공해주고 지자체들이 왜 한국에서는 창업해서 망하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어서 일반 직장인으로 한다든지 약간 자기 창업의 꿈을 좀 접고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본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일본에 진출하시는 창업가들 좀 유리한 것이 있나요? 그럼요. 아주 많습니다. 일단은 일본에는 아직 전개되고 있지 않은 어떠한 사업. 근데 한국에서는 이미 많이 전개가 되고 실제로 성공 사례들이 많은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저도 많이 보아왔는데 같은 사업을 전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국의 노하우를 뭔가 로컬라이징을 해서 일본에 대입을 한다던가 혹은 한국에서 쌓아온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일본에서 다른 아이템으로 성공을 하신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빠른 한국에서 좀 검증된 것들을 일본에 가져와서 일본화 시키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성공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아이템이다. 맞습니다. 오, 이 꿀템인데요? 나중에 속삭여 주십시오. 제가 끝나고 근데 그럼 반대로 방금 우리가 되게 좋은 얘기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했지만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좌초되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세무라든지 회계라는 것이 어감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지식이 많이 수반이 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개를 하려고 다양한 아이템을 구상하시고 뭔가 시작을 하려는 차에 나는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지 실제로 내가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에게 컨택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고민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히 정하시고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시거나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첫 단계에서의 그런 단축 게임이라고 할까요? 잘 안 되는 고객님들도 사실은 많이 계시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름아름 맹인이 이렇게 하듯이 가잖아요. 이건 조금 나쁜 얘기지만 좀 사기를 친다든가 과한 무언가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나요? 당연히 없었으면 하는데 의도를 했건 의도를 하지 않았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케이스도 사실은 많이 계세요. 맞아. 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개인으로 투자를 할지 법인으로 투자를 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어디에서 얘기를 들으니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개인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 세무상 굉장히 불리한 곳에서 스타트를 하게 되어버리시는 그런 케이스가 계셨어요. 그 분께서는 법인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유리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었는데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으로 하던 걸 조금 정리를 하시고 법인으로 다시 운용을 하셨던 고객님도 계시고요. 비용이 이중으로 들었겠다. 비용도 그렇죠. 이중으로 들고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코스트가 많이 들죠. 매몰 비용도 많이 생겼을 거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당연히 있고요. 그렇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법인을 또 설립해서 맞습니다.
고정비 나가고 뭐하고. 법인 설립하는 게 또 공짜가 아니니까요. 일본에서는. 비싸요, 여기 법인 설립하는.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저 처음 들어올 때 법인 설립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법인 만든다고 할 때, 제 생각에는 한 오바해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렴한가요? 네. 이게 일본 생활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저렴해? 막 이렇게 되는데 인건비가 좀 비싼 나라니까 그런 건 있지만 하지만 오히려 더 전문가한테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 하더라도 정확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내용을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의 예로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 내용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솔루션을 만들어주니까 비교해서 물론 장단이 있죠. 그거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되게 좋다고 저는 느꼈어요. 최근에 이제 문의들 중에서 오는 것들은 한국에 이미 법인이 있으세요. 활발하게 사업을 네.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일본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고객 좀 있죠. 많으시죠? 대부분 저희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도 그런 케이스가 많으세요. 오히려 더 많으시구나. 네. 그럴 때 개념적으로는 쉬울 것 같아요. 법인에 있는 여기다가 법인 하나 세워서 하면 될 텐데 간단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법인 사장님들한테 이런 건 좀 주의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투자를 하실 때 자본을 어떤 형식으로 가져오시는가에 따라서도 일본 세무적으로 굉장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데 주식회사에서 한국에 있는 법인이 일본에다가 자회사를 설립을 한다. 혹은 법인의 대표 개인이 출자를 해서 일본에 법인을 세운다. 이것도 굉장히 다르게 이루어지고요. 한국에서 이제 송금을 하실 때 이거는 조금 세무적으로는 다른 측면의 이야기인데 한국은 요즘 해외 투자 신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 엄청 빡세요. 일본 세무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한국에서 국외로 재화가 반출될 때 뭔가 룰이 조금 복잡해서 그 부분에서 뭔가 걸려서 일본으로 제대로 넘어오지 못한다거나 한국에서 규제된 내용으로 일본으로 돈이 넘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어드밴티지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넘어온 돈이 일반 과세 대상이 아니라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이것이 상속세라든지 이 무시무시한 상속 증여 나온다. 증여의 대상이 된다든지 뿐만 아닌 이게 나라 간의 성금이 되다 보니 이게 어디에 과세가 되는지 한일 국제협약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중과세가 되진 않을지 이런 것들이 조금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어렵습니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도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송금에서 가장 큰 일단 문제가 걸리는 것 같고 그 형태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자금의 출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여기서 이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 만약에 이걸 보시는 어떤 법인의 사장님 한국의 사장님이 나는 이러이러한 형태로 이런 돈을 일본에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그 머릿속 가지고 팀장님 만나러 가면 되나요? 네. 정말로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만큼 투자하고 싶고 혹은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고려를 하고 계시고 나는 이러이러한 배경에 향후적으로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뭐 현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향후 비전은 몇 년 계획인지 일본에서는 그 자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할 건지를 토탈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초기에 제대로 된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것이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보니까 법인을 어떤 형태로 어떤 조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도 컨설팅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면은 향후 10년, 20년, 30년을 대비한 법인의 조직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거 꼭 해야겠네요. 저는 무턱대고 그냥 법인 만들려고 그래서 네 법인 만들게요. 법인 만들어서 세무를 맡겨서 뭐 기장을 하세요. 네 기장할게요. 네. 이러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처음 법인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활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네. 팀장님은 아실 거야. 제가 법인 등기를 몇 번을 바꿨는지. 근데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 기회비용도 생겼던 거고 그것 때문에 못했던 것도 있고 저는 2019년에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미리 상담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딱 팀장님이었네요. 왜 이제 오셨어요? 저는 뭐 최근 몇 년 동안은 또 대표님이랑 또 면밀하게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보니까 법인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제 속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막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다 알아. 거짓말은 아직까지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일본에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의 사업을 내가 일본에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장 그게 실체가 없더라도 이런 맞습니다. 아이디어가
구현이 될까?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꼭 팀장님 통해서 상담 받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상담 수수료는 따로 얼마인가요? 저희는 상담 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어머. 제가 어디든 달려갑니다. 그래요? 정말입니다. 저 그럼 끝나고 상담 좀 할게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대충 팀장님께서 하시는 업무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컨설팅을 받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럼 실제로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실패한 사례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몇 가지 있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중 하나는 법인을 설립을 하는 형태에서 조금 이슈가 생기신 고객님이 계셨습니다. 일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법인의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주식회사, 하나는 합동회사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주식회사는 한국에서 아시는 그 주식회사고요. 합동회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유한회사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본에도 유한회사가 있었는데 예전에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설립을 할 수 없는 회사 구조가 되었는데 저희 한 고객님께서는 합동회사로 법인을 설립하셨어요. 합동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랑 무엇이 제일 다르냐면은 주식회사는 주주와 경영진이 있죠. 본인이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나는 주주로 남고 다른 경영진을 데리고 와서 경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합동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랑 투자한 자랑 동일한 자가 업무를 수임을 하게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법인이 출자를 했고 일본에 있는 영주권을 가지신 대표님께서 업무 집행 사원으로 등재가 되신 경우세요. 그런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업무 집행을 대신하는 사원이 있다고 등재가 되는 거죠. 대표자는 아니고 이 합동회사의 업무를 대리해서 수임을 한다고 할까요? 그 회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이슈가 생긴 거는 법인의 계좌를 만들 때 이 이슈가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만드실 때 합동회사인데 당신이 출자를 했냐? 안 했습니다. 당신이 출자를 하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는가? 외국에서 출자를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데려와 주세요. 한국에서 출자한 사람들을 직접 일본에 데려와서 이 서류에 대한 증빙을 해주세요. 한국에서 대표님 어떻게 오시죠? 그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업무 집행 사원을 선임을 해주셨던 건데 그런 이슈가 조금 생겨서 법인의 운용이 조금 늦어진 케이스가 있으세요. 결국에는 이 법인에서는 그 일본의 메가뱅크라고 하죠. 큰 은행에서의 법인 계좌는 만들지 못하셨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으셔가지고 처음에 이 구조 자체를 주식회사로 했으면 훨씬 더 용이하게 사업이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좀 힘든 사례도 역시 있군요.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출자를 하셨는데 주식회사를 잘 만드셨어요. 한국의 대표님이 일본의 법인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한 가지 한국의 대표님은 일본에 거주 자격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단 일본 법인에 다양한 이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명 이상이 일본의 재료 자격 혹은 거주권이 없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이게 제일 문제야.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라고 맞아. 저도 생각을 해요. 외국 법인이라든지 혹은 개인이 일본에 얼마든지 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데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는 통장도 필요하고 맞아요. 카드도 필요하고 근데 그것이 대응이 안 되어 있으니 법인 만들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조금 이슈가 있어서 이러한 사례를 저희가 항상 상담을 진행할 때 꼭 여쭈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법인 만들고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대출 실행도 하고 그러면서 계좌가 생겼지만 그냥 막말로 제가 그냥 일본에서 뭔가 창업해가지고 열심히 해보고 싶은 사람인데 아무리 뭔가를 해도 은행문이 너무 굳건해. 맞습니다. 일본어는 진짜 뭐랄까요 정말 FM 한번 가시면 1시간, 2시간씩 계시죠? 거기는 그게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원래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성공한 사람이 더 떠들고 다니면 더 눈에 띄고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는 잘 안 들리는 법인데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물론 성공 스토리도 맞지만 실패 스토리도 들어야 되거든. 맞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걸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저도 막 손절치고 막 이런 것도 막 얘기하고 그러는 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더 많이 하니까 이런 실패 사례도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조금 방지할 수 있게 좀 구조 같은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잘 해보자. 맞습니다.